공부를 하는 과정에서요, 기분이 나빠질 때가 참 많아요. 이 부정적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겪게 되는 실패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민 해결사 코바디스 1318 코칭 상담 연구소의 최충만 코치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험생 멘탈 관리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강철 멘탈, 유리 멘탈 뭐 이런 말들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강철 멘탈과 유리 멘탈의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강철 멘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수험생 멘탈 관리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고3이나 N수생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1, 2학년을 모두 포함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요, 기분이 나빠질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과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죠. 자,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문제가 잘 안 풀린다든가, 교과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짜증도 나고요. 그리고 역시나 불안하고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멘탈 관리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제가 이 멘탈 관리에서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 즉 멘탈 관리의 핵심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좀 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첫 번째 핵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번 영상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핵심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멘탈 관리의 핵심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겪게 되는 실패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겪게 되는 실패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류는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기분이 그닥 나빠지지 않아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냐? 이 첫 번째 부류, 기분이 나빠지는 부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요, 대체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똑똑한 사람이어야 돼. 나는 유능한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의 마인드를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실패를 딱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을 보통 어디로 돌리게 되느냐면, 내가 능력이 아닌가? 내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가? 이게 내 한계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될 때 내가 머리가 안 좋은가 봐, 내가 능력이 없나 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더 나아가서 내가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즉 노력을 한다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계속해서 또 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 의욕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유리 멘탈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실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별로 나빠지지 않는다는 두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가? 이 학생들은요, 내가 똑똑해야 된다든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 능력을 입증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똑똑해지고 싶어. 나 유능해지고 싶어. 내가 좀 더 능력을 키워서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원인을 나의 머리 탓, 능력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진짜 어렵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못 푸는 거는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 만큼 아직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았다, 내가 아직 충분히 숙달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지기보다는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두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내가 능력이 모자라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내가 연습이 부족한가 보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아직 공부량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에 공부한 건 그러면 이제 소용이 없었던 것이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그동안에 공부한 게 내 안에서 차츰 쌓여나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애를 쓴다면 반드시 성과가 되어서 돌아올 거야. 이런 식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 상황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 스탠포드대의 캐롤 드웨기라는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에 의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첫 번째 부류는 고정 마인드셋에 해당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성장 마인드셋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계세요. 자, 이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유능한 사람이어야 돼. 나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그거는 내가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능력이 모자란다면 그렇다면 나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이상의 성과를 낼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딱딱하고 고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얼마나 똑똑하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보다는 내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느냐, 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거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거는 나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내가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야. 나의 연습량, 나의 숙달 수준이 아직은 모자라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습을 한다면 나는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강철 멘탈을 갖는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고정 마인드셋을 버리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옮겨가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 상황에서 주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로 잘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고정 마인드셋을 버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 상황에서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못하러 불리한 생각을 선택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해가지고 계속 6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사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기 되어서 한 70점 정도까지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 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이 금방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라거나 아니면 머리가 안 좋아서라거나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은 절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기대만큼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렇다 해도 반드시 성적이 오르는 때가 올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첫 시험을 보는데 그때 요즘으로 치자면 1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이 확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적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공부라는 거는 커다란 물 항아리에 물을 담는 거와 비슷하구나. 공부를 할수록 물이 채워지는데, 그런데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르기까지는 성적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점점 차올라서 항아리의 아구까지 물이 차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성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물 항아리에 물을 반도 못 채웠는데 벌써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이런 식의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진 않나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멘탈 관리 핵심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실 오늘 이야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멘탈 관리 핵심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